실제로 대부분의 나이가 드신 분들도 가슴 피고 턱 들려고 그러면 다 돼요. 이 안정적으로 걷는다는 거는요, 이 척추 정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도도당당 걷기라는 건데, 일단 이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걷는 거는 다 독이 돼요. 걷는 운동의 기본은 많이 빨리 멀리 걷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스피들이 이게 이래갖고 되겠어? 야, 원장님 왜 저래? 옛날 이게 있어 보여도 이렇게 걸으면 목 디스크도 좋아지고 허리 디스크도 다 좋아지고 이 다 좋아져. 네, 안녕하세요. 그 남양주 백병원의 최선종 병원장입니다. 체답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도수치료센터에 왔어요. 사실 저희가 그 초창기 때는 이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 이렇게 좀 잘생긴 아주 예쁘신 도수치료사 선생님들이 있는 데를 처음에는 많이 왔었는데요. 요즘에 자주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10,000명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이 도수치료센터에 왔어요. 뭐 또 희한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그 AI 보행 분석 기계입니다. 그 AI 보행 분석이랑 그다음에 이제 보행에 대해서 조금 2025년도 신년 프로젝트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뭐 도도당당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했고, 제가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좀 강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들한테 허리가 아픈 사람한테는 바른 자세로 걷는 게 거의 유일한 운동법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걷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 운동이죠. 뭐 TV에서도 사골국처럼 계속해서 우려먹는 아이템이긴 한데, 바르게 걷는 거 뭐 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까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얘기죠. 걷는 거 누구나 다 걷는 건데, 제가 석사 전공이 보행 분석이에요. 단순히 유튜브 뭐 이런 건 아니고 보다 우리가 좀 사실에 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할까 합니다. 그 세상에 굉장히 그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를 해서 2025년도에는 좀 발표를 할 생각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희 개인적인 견해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줄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걷는 운동 이러면 이제 누구나 해야 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만이 걷는 동물이에요. 이족보행이라고 하는데, 원숭이는 하루 종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루 종일 걸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는요, 원숭이는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걸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움을 들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척추 전공이기 때문에 척추의 아주 독특한 구조, 요추 전만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가 그걸 이루는 거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추 전만을 만드는 것은 도도당당해서 당당한 가슴, 도도한 턱,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보행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걷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걸었죠. 걷지 않으면 이제 굶어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걸은 거고요. 요즘에는 뭐 자동차도 있고 생활이 많이 편해졌는데, 어떤 분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걷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운동을 위해서, 그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걸어야 된다. 걷는 게 좋다, 보약이다 라는 건 알고 있죠. 병원에 가서 운동해라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하죠. 거기까지는 다 공감대가 맞는데, 어떻게 걸어야 될까에 대한 게 정답이 별로 없어요. 보행이라는 거는 아직도 우리가 잘 몰라요. 인간만이 가진 거고, 굉장히 복잡한 역학으로 구성이 돼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게 많다. 오늘은 이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리고 이제 제 견해를 좀 많이 유튜브니까 반영을 해서 이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행이 쉬웠으면 로봇이 인간이랑 똑같이 걸을 거예요. 서서 걷는 로봇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두 번째는 이제 로봇이 걷는 거 로봇처럼 걸어요. 사람처럼 걷지 못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걷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인간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걷는 보행은 굉장히 복잡하게 사실은 이루어져 있다. 인간은 다 발자취를 남기는 거고, 그 사람의 걸음에는 그 사람의 인생과 성격과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모든 게 사실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행 분석이라는 거는 좀 그런 게 담겨져 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할까 합니다. 그럼 진짜 좋은 보행이 뭘 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자, 좋은 보행은요, 일단은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불안정하고 넘어질 것 같은 거는 좋은 보행은 아니에요. 굉장히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에너지 효용성이에요. 안정성을 바탕으로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갈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요, 막 빨리는 가는데 맨날 넘어져. 그건 좋은 보행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리 걷는 게 좋아? 절대 아닙니다. TV에 나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굉장히 빨리 걷더라. 나이가 들어 있는데 걸음이 엄청 빨라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하고 치매도 없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70인데 빨리 막 억지로 걷게 했어요. 그럼 그 사람 치매가 좋아질까요? 그 사람 건강이 좋아질까요? 질병이 있거나 노약하거나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은 걸음이 느리고 보폭도 좁고 자꾸 넘어질 것 같이 불안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TV 같은 데 좀 다뤄졌던 거에 조금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 좋은 보행에 대한 거는 많은 문헌들에 보면은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효율이 좋아야 된다. 안정성이 있고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이제 힘 안 들이고 빨리 팍팍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정성이 없고 급하게만 간다 그러면 절대 좋은 보행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되는데, 젊고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속 노화, 그죠? 우리 여기 계신 30,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건강하죠. 늙지 않기 위한 운동.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나이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유지하거나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보행으로 가야 돼요.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스마트폰도 다 들고 다니고 스마트워치도 하고 다니고 그래서 다 자기 걸음들을 보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 걸음을 추적하고 운동을 기록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기술이 됐다. 이번에 도입된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자들한테 많은 거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원장님이 소개해주고 싶으신 올바른 걷기법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제 논란거리도 있고 아직도 좀 정리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복잡한 거는 좀 쉽게 설명하는 게 제 특기이기 때문에 가장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안정성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부실장님이 오시면 됩니다. 이 안정적으로 걷는다는 거는요, 이 척추 정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도도당당 걷기라는 건데, 일단 도도당당 자세를 만들고 걸을 때 도도당당으로 걷는 게 안정성을 확보한 보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면을 봤을 때 이제 좌우 대칭이 맞냐를 보시면 되고요. 측면을 봤을 때 무게중심이 굉장히 잘 떨어져야 됩니다. 항상 가슴을 펴고 턱을 살짝 들고요. 그다음에 어깨를 뒤로 모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에서 선을 쭉 그었을 때 어깨로 떨어지고 엉덩이로 떨어지고 이 바깥쪽 복숭아뼈로 딱 떨어지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게 됩니다. 일단 이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 걷는 거는 다 독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빨리 걸어야 될 때가 있죠. 약속 시간에 늦는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자세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이라는 건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배달을 가기 위해서 빨리 가는 거는 운동이 아니에요. 근데 일이죠. 내가 지금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는 걷기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안정성이 확보되는 일단 바른 자세를 무조건 걸어야 된다. 항상 바른 자세를 먼저 만들고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고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는 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시면 절대 걷기를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가슴 펴고 턱을 들고 이 자세인데, 예를 들어 갖고 나이가 내가 많아서 등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피냐. 실제로 대부분의 나이가 드신 분들도 가슴 펴고 턱 들려고 그러면 다 돼요. 진짜 뭐 나이가 많아서 등이 이렇게 굽어지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다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이 기본 항상 자세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기본 자세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말했던 신전 운동 하시면 돼요. 그죠? 열중샷 하고 이렇게 쭉 해보세요. 그죠? 이렇게 쭉 하고 또 후 하면 돼요. 쭉 마시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 자신 없으면은 하고 운동 중간중간에 쉬어서 이 자세를 계속 만들어라. 걷는 운동의 기본은 많이 빨리 멀리 걷는 게 아니에요. 바른 자세를 만들어서 굉장히 양질의 걸음으로 걷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하죠. 승모근이 활짝 펴져야 되니까 쭉 펴주면 되죠. 그죠? 정면보다는 이제 측면 자세를 항상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고, 자신 없으면 운동하기 전에 5번, 20번 하고 한번 걸어보실래요? 이렇게 걸을 겁니다.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 넘어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죠. 불안정하면 자꾸 넘어지는 걸 낙상이라고 하는데 안 넘어지려면요 조금 무게중심 뒤로 두는 게 훨씬 좋아요. 빨리 걷고 뭔가를 빨리 하려다가 보니까 서두르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건데 나이 들고 힘도 없고 균형감도 떨어진 나이 드신 분이 불안정하게 뭔가 서두르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운동은요 뭔가를 빨리 걷고 멀리 가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근데 경쟁이고 스포츠죠. 이 본인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건강해지기 위한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은 바른 자세로 좀 천천히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걸을 때 여기 견갑골을 뒤로 모으고요, 엉덩이에 힘을 딱 주세요. 엉덩이 근육에 힘을 딱 주고 몸을 딱 세워서 앞으로 많이 간다기보다는 하늘로 이렇게 간다는 느낌으로 걸어주고 어깨 뒤쪽에 힘을 많이 모아주면 중요한 코어 근육이 굉장히 단련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제가 코어 운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요, 이렇게 걸으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코어 운동이 단련이 돼요. 디스크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고 코어 운동이 됩니다. 안정적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도도당당 자세를 만들고 걷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을 이렇게 자꾸 의도적으로 펴고 턱을 들면 들수록 굉장히 안정성이 생기고 굉장히 보행이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항상 가슴을 펴고 턱을 드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걸어야 된다. 이것만 해도 척추가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되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두 가지인데요. 허리가 아픈데 내가 허리를 필 수가 있어? 그거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협착증이 심하면 허리를 못 핀다고 우리가 돼 있거든요. 옛날에 그게 알았어요. 협착증이 있으면 등을 피면 다리가 저리니까 더 꺼부려야 돼, 이렇게 얘기했고, 디스크는 허리를 펴야지 디스크가 좋아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프니까 허리를 구부리고 허리를 구부리니까 더 아파지는 거야.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등은 피면 필수록 점점 좋은 쪽으로 간다. 그 상태에서 걷는 운동을 해야지 약이 되는 겁니다. 등이 아파서 너무 이렇게 되면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약을 먹던가 시술하든가 수술하든가 등이 펴지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지 약이 될 수 있다.